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22장에 나와 있는 함수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좀 길게 얘기를 좀 할 예정인데, 이 함수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꼼꼼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우선은 함수열이 있으니까 좀 함수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들, 그러니까 각각은 함수인데 이 함수들이 수열처럼 뭐 어디론가 가고 있는, 뭐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의 함수니까 함수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어떤 함수 fx가 수렴한다, 뭐 포인트와이즈하게 수렴한다, 아니면 뭐 전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x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이 함수에다가 각각 대입하면은 어떤 수열이 되겠죠. 얘는 쓰기는 되게 함수처럼 생기긴 했지만 그냥 어떤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뭐 a1, a2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수열들이 되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수열의 극한을 생각하면은 얘네가 어디론가 수렴을 한다라고 하면 걔를 우리는 어떤 fx라고 얘기를 해서 전별 수렴하는 거를 이런 fx가 잘 존재하면은 전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x0를 넣어서 만든 애니까 어떤 fx0였을 테니까 x0를 대입해서 어떤 새로운 값을 줬으니까 얘도 함수로 이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쓰고, 기호는 뭐 그냥 우리가 늘 쓰던 것처럼 fx는 fnx의 극한이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전별 수렴함수 fx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를 전별 수렴함수라고 부르는데, 얘를 찾는 거는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그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x가 그냥 숫자라면, x가 만약에 뭐 5분의 1이다, 5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5를 대입하면 1 플러스 5n분의 n이 되니까 5분의 1이 된다. 그래서 5를 넣으면 5분의 1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비슷하게 x0를 넣으면은 뭐 x0분의 1이 되니까, 이런 함수가 뭔지 이 함수의 이름을 찾아보면 fx는 x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전별 함수, 전별 수렴 함수라고 부릅니다. 뭐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fnx가 여기서 얘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면 얘는 얘로 수렴을 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얘로 간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전별 수렴 함수를 찾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별 수렴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정의역에 있는 점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찾는 거니까 그냥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이 균등 수렴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균등 수렴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극한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뭐 대문자 n이 존재해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n을 찾을 때 얘가 x에 무관하게 고를 수 있으면, 이 n을 어떤 정의역에 있는 점과 무관하게 고를 수 있으면은 유니폼 균등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말 자체는 약간 뭐 모호할 수가 있지만 이 n을 잡을 때 모든 n을 잡을 때 x와 무관하게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네, 똑같은 n을 잡을 수 있으면 이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x에는 의존하지 않고 엡실론에는 당연히 의존해야겠죠. 그렇죠? 엡실론이 작아지면은 보통 n이 이 대문자 n이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고를 수가 있으면은 균등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몇 가지를 뭐 보였었는데 결국은 보이는 방법 이제 우리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거죠. 균등 수렴을 어떻게 보일 거냐.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뭐 당연히 뭐 균등 수렴이 나중에 쓰이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균등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균등 수렴을 이제 보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제일 주 관심사겠죠. 균등 수렴을 어떻게 보일 거냐면 뭐 테크닉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은 뭐 우선은 전별 수렴에서 x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fnx와 fx의 차이를 재야겠죠, 그렇죠? 얘를 뭐 어떻게 해서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부등호에서 얘를 계산을 할 텐데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게 어떤 거로 수렴한다 an이 l로 수렴한다 할 때도 an과 l과의 차이를 잘 재서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대문자 n을 잡아주면 됐었죠. 그래서 얘도 뭐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잘 보면은 당연히 x랑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단순히 fnx 빼기 fx를 정리를 하면은 x랑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얘를 부등호를 쓸 때 우리가 뭐 한번 전개해서 되는데 얘가 x는 뭐 지금 어차피 다 양수니까 뭐 절대값 없어도 되고 x가 양수니까 x제곱 n분의 1보다 작을 거고 그렇죠?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1과 무한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x가 1보다 작은 게 쓰인 거죠. 만약에 x가 1보다 큰 게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았으면은 얘를 n분의 1로 눌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균등 수렴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냥 뭐 순수하게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얘를 결국은 x가 없는 식으로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으로 n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n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뭐 이 얘기가 결국은 x에는 의존하지 않는 식으로 잘 눌러줄 수 이게 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지 이거를 할 수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이게 뭐 문제에서는 이제 0과 무한대로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안 된다는 거는 정확히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방금 썼던 거를 이제 잠깐만 이 부분만 보면은 이 부분을 n분의 1로 눌렀는데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썼는데 x에 의존하지 않게끔 쓸 수 있었던 이유는 x 쪽을 뭐 여기 얘를 다시 좀 쪼개서 x제곱분의 1 n분의 1로 이렇게 여기서 x에 대한 식을 뽑아냈을 때 얘를 잘 눌러줄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숫자로. 근데
x가 1보다 크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x가 1보다 크면 x제곱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x가 뭐 0보다 당연히 크고 1보다 작으면은 x제곱분의 1을 유니폼하게 눌러주는 어떤 상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뭐 그래프 그려봐도 x가 0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니까 어떤 숫자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x가 0과 1 사이면은 이제 x에 대한 식을 더 유니폼한 상수로 바운드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균등수렴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정말로 균등수렴하지 않는 건 이제 따로 증명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제 균등수렴인지 아닌지를 단순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엄밀한 증명은 또 잘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는 요런 거를 제가 방금 뭐 이제 쓸 텐데 이거를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y는 x분의 1이 뭐 0과 1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뭐 연속임을 보이고 뭐 균등 연속은 아님을 보여라. 연속은 아님을 보여라. 제가 다 쓰지는 않을 텐데 요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연속인 것만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를 엡실론 델타를 되게 잘 써야 되는데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x-x0가 뭐 어떤 델타보다 작으면 x분의 1 빼기 x0분의 1이 엡실론 이거를 되게 하는 이 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델타를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얘도 써보면 x0분의 x0여서 잘 찾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쓸 수 있는지, 델타를 정말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델타를 찾을 때 델타가 x0에 의존하게 됩니다. 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델타를 샤프하게 잘 되게 좋은 부등식을 써서 잘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델타가 x0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엡실론에 의존하겠죠. 엡실론은 당연히 의존을 하는데 x0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델타를 진짜로 한번 찾아보려고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이걸 잘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찾으면 되니까 뭐 쟤도 잘 쪼개가지고 뭐 얘는 뭐 델타보다 작아질 거니까 괜찮고 x0 어차피 주어져 있는 애고 x분의 1을 잘 눌러줄 수 있으면 돼요. 얘를 잘 눌러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눌러주죠? x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이 x를 항상 눌러주는 어떤 상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 0에 가까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100이라는 숫자를 잡아도 x가 뭐 이거를 만족하면은 뭐 안 되니까 얘를 잘 눌러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예전에 했었던 건데 그냥 이런 거를 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한 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x0의 어떤 작은 주변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x0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그냥 얘를 뭐 2분의 x0 정도 되는 곳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가 뭐 2분의 x0랑 뭐 요렇게 놓고 찾아주면은 x분의 1을 x0분의 2보다 작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은 델타가 x0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0과 1에서는 균등 연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증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단순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요거를 x0에 무관하게 눌러줄 수 있느냐, 무관하게 이렇게 부등식을 잘 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균등 연속이 안 되는 거였고, 이거랑 비슷하게 균등 수렴에 관한 얘기도 이제 x랑 n에 관한 식이 둘 다 나오는데 x를 잘 부등식으로 눌러줄 수 있으면은 균등 수렴이 되는 거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수렴에 대한 예제를 22.2 했었고, 여기서 소개를 하는 게 이 책에는 없는 건데, 이 균등 수렴을 판별하는 되게 좋은 정리가 있습니다. 균등 수렴의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뭐 정말로 알고 싶은 거는 이거인 거죠. 언제 균등 수렴할 거냐. 뭐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얘가 언제 수렴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몇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한데, 어떤 f라는 게 어떤 뭐 정의역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고, 그래서 우리가 뭘 정의를 할 거냐면 f의 어떤 크기, 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건데,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구간에서의 최대값 같은 겁니다.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정해요. 뭐 기호로 뭐 이렇게 쓰긴 했는데 뭐 기호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기호는 우리 편하려고 쓰는 거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봐요. 그냥 구간 내에서 최대값. 뭐 정확하게 수프리멈이어서 최대값은 아니긴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최대값이나 수프리멈이나 뭐 좀 미묘하게 다를 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얘네의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fn이 어떤 함수열 fn이 얘로 균등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뭐 저 기호 없이도 그냥 얘가 0으로 가면은 됩니다. 얘랑 동치입니다. 화살표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극한으로. 얘가 0이다랑 동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증명도 하긴 할 건데,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전별 수렴하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각각의 x에 대해서 얘가 0인 거였죠, 그렇죠? 각각의 x에 대해서. 근데 균등 수렴하려면은 적어도 당연히 균등 수렴하면 전별 수렴하는 거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균등 수렴이 더 센 거였으니까. 이게 성립을 합니다. 뭐 균등 수렴하면 당연히 전별 수렴하지만 반대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는. 그래서 전별 수렴하는 거는 그냥 각각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균등 수렴하기를 원하면 사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수프리멈을 취하면은 얘는 더 이상은 x에 의존하는 게 아닌 거죠. 얘는 그냥 n에만 의존하는
왜냐면 어떤 뭐 구간 내에서 최대 값을 찾은 거니까 x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죠. 그냥 어떤 숫자만 나올 테니까. 근데 뭐 여기 함수열이 n 뭐 이런 게 있으니까 n에만 의존하는 애가 돼서 그냥 이거의 극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해주는 얘기는 얘네들 차이 중에서 최대값을 잘 눌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를 눌러줄 수 있으면은 뭐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증명을 봐도 방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증명인데 증명도 해보면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이쪽부터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 하니까 fn이 f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으면은 어떤 대문자 n이 있을 거고 얘는 이제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거냐면 fnx와 fx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n이 n보다 크면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이 수프리멈도 0으로 간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니까 한번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엡실론보다 작아지는데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 n이 n보다 크면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 n이 x에 의존하면은 이게 성립을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므로 수프리멈도 0으로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성립을 하냐면 그러니까 만약 n이 x에 의존했다면 이게 성립을 안 할 텐데 왜냐면 이거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조심히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성립하는 이유는 만약 n이 x에 의존했다면 이런 거죠. 만약 x1을 고르면 n이 사실은 x1에 의존하는 애인 거죠. 이 존재해서 n이 뭐 얘보다 크면 fn x1이 x1보다 뭐 작다 뭐 요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nx2면 얘도 또 달라지는 숫자가 나와요. 얘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x를 고를 때마다 이 n이 달라지는 거예요. x를 고를 때마다 달라지는. 때마다 n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n을 찾고 싶어요. 대문자 n을. 근데 x를 고를 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x1을 고를 때는 뭐 100보다 크고 x2를 고를 때는 500보다 크고 그러면은 유니폼하게 뭐 n이 몇보다 크면 뭐 엄청 커져서 뭐 만보다 크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x를 고를 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어떤 x에 대해서는 뭐 다른 x 뭐 x1, x2라고 하니까 좀 얘도 수열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얘는 수열은 아니고 뭐 x 프라임 x에 대해서 x 프라임에 대해서 근데 뭐 어떤 x 스타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n이 뭐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얘는 5만보다 커야 된다. 5만보다 커야만 줄어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n을 유니폼하게 고를 수가 없으면은 이 n이 x에 의존하게 되면은 공통된 n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얘가 구간이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은 x가 있을 거고 x를 고를 때마다 n이 달라진다면 수프리멈을 취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n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운이 좋게도 균등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n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n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n이니까 그 x들 중에서 제일 큰 거를 골라도 그 x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n이 똑같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만약에 균등 수렴이 아니었으면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n이 그냥 전별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수프리멈이 눌리지 않아요. 수프리멈이 안 눌립니다. 이따가 발레도 볼 텐데, 네. 그래서 수프리멈이 안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눌리는 이유는 균등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방향도 보면 반대 방향은 이제 수프리멈이 잘 눌리는 상황인 거죠. 얘가 0이니까 얘는 그냥 지금 어떤 n에 대한 x는 없는 애니까 x는 의존하지 않고 그냥 n에만 의존하는 어떤 수열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어떤 n이 존재하고 얘가 얘보다 크기만 하면 얘가 눌리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여기 n은 x에 의존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극한 자체가 지금 뭐 x가 써 있긴 하지만 이미 수프리멈을 취한 거여서 이미 최대값을 찾아놓은 애여서 그냥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n에만 의존하는 어떤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프리멈이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균등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그럼 이 n을 그냥 가지고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n에 대해서 지금 찾은 이 n에 대해서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면 우리가 원래 줄이고 싶은 거는 얘죠. 얘를 정말로 x에 무관하게 유니폼하게 줄일 수 있는 어떤 대문자 n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얘가 수프리멈보다 항상 작죠. 이건 뭐 수프리멈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거니까 뭐 등호를 넣어줘도 되고. 근데 얘가 이미 우리가 줄여놨으니까 모든 x에 대한 것도 다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실 되게 좋은 정리여서 이 균등 수렴을 보이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균등 연속 이런 거 보일 때도 균등 연속이 뭐 아님을 보이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계속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뭐 y는 x분의 1을 뭐 여기서 생각하면은 균등 연속이 아닌데 균등 연속이 아닌 걸 보이는 거는 좀 쉽지 않았어요. 뭐 발레처럼 뭐 2점 잡거나 어떤 수열 잡아서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됐었는데 그래도 균등 연속인 거를 보이는데 좀 쉬웠던 정리는 이렇게 뭐 어떤 컴팩트한 인터벌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연속 함수가 컴팩트 인터벌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균등 연속이다 라는 정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균등 연속인 거는 쉽게 보일 수가 있었는데 사실 균등 연속이랑 동치인 명제 필요 충분 조건인 거는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균등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 충분인 좀 좋은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봐야 될 거는 이 최대값을 잘 줄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리를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뭐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른 책에는 뭐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거를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예제가 좀 얘가 x가 0이래서 뭐 fx로 뭐 전별 수렴하는 함수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점마다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로 수렴한다. 뭐 전별 수렴한다. 그래서 이 차이를 한번 봐보는 거죠. 뭐 이 0과 1을 해서 xn과 뭐 전별 수렴하는 함수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는 xn에서 f를 빼는 거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지 않죠, 그렇죠? 뭐 얘는 수프리멈은 1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x가 0과 1 빼고 뭐 x가 뭐 2분의 1, x가 뭐 1일 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얘는 수프리멈이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얘는 0과 1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리는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 급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무한합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루기 쉽지 않은 대상인데, 무한히 이것도 급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했으니까 급수 무한히 더한다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은 그냥 n번째 한까지의 유한합을 생각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히 더한다라는 거는 유한합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얘는 SNX n번째 한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을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정의를 하면 되니까 이 무한 급수에 대한 것도 그냥 우리가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함수열 UKX라고 부르는 어떤 함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것도 이제 어떤 부분합의 수열로 볼 수 있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정의도 똑같이 합니다. 어떤 이런 무한 급수가 뭐 수렴하냐, 뭐 전별 수렴하냐, 유니폼하게 수렴하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SNX라고 하는 어떤 부분합, 뭐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에 관한 어떤 새로운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함수열의 뭐 전별 수렴이랑 균등 수렴을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별 수렴하는 함수를 찾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무한급수에 대해서도 얘가 균등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한합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게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얘도 SNX 아까도 그냥 뭐 FNX가 뭐 FX로 뭐 수렴하네, 뭐 균등 수렴하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새로운 급수 같은 게 나와 있어도 얘를 우리가 부분합의 극한으로 볼 거니까 부분합에 관한 어떤 함수열을 새로 생각을 할 거니까 이제 SN이 뭐 F로 수렴을 하냐, 뭐 균등 수렴을 하냐 요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급수가 뭔가 좀 새로워 보이기는 하고 좀 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부분합에 대한 어떤 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되니까 뭐 새로 뭐 더 정의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잘 정의가 된다. 또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몇 급수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죠. 몇 급수 이렇게 함수열의 좀 가장 일반 쉬운 형태로 다항함수들 가지고 만든 요 몇 급수에 대해서 다음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얘가 2의 x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뭐 첫 번째로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죠. 이거의 뭐 극한이 뭐냐, 전별 수렴을 어디로 하겠느냐, 전별 수렴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2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별 수렴 함수는 인거를 뭐 찾는 것도 뭐 그냥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2의 x로 뭐 유니폼하게 수렴을 하냐, 뭐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게 2의 x를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하는 거를 보려면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 뭐 얘도 SNX를 0부터 n까지 k 팩토리얼 분의 xk, 되게 시그마로 좀 어려워 보이게 적긴 했지만 그냥 예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얘가 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뭐
아무 R에 대해서 얘가 유니폼하게 줄어들 거냐, 뭐 엡실론으로 잘 줄여줄 수가 있냐,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를 묻고 있는 거죠. 뭐 R은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내 고정해 놓고, R은 그냥 고정된 뭐 임의된 실수, R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건데 임의로 아무거나 고르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고정이 됐는데 임의의 실수인 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하지만, 아무 R이나 내가 정하고 아무 R이나 고르고 그냥 그걸로 정해 둔 거예요. 뭐 100이면 100, 뭐 만이면 만,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데 R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제는 상수다. 뭐 X나 뭐 이런 거에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어떤 그냥 숫자다라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테일러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 테일러 정리에 의하면은 얘를 쓰고 다음 번째 항을 in C가 뭐 0과 X 사이의 존재. 이게 테일러 정리가 얘기하는 게 요거였죠. 근데 마침 X가 뭐 절대값 X가 뭐 마이너스 R과 R 사이에 있으니까, 뭐 절대값 X가 R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C가 0과 X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은 X가 0보다 크면은 C가 여기 있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C가 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그냥 절대값 X보다 작은 상관인 거죠. 요런 뭐 테일러 정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테일러 정리가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게 다음 번째 항을 일단 여기만 달라지게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 정리였고, 그러면은 이 테일러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요 차이가 정확히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n 플러스 뭐 f, 지금 f가 얘가 fx니까 얘는 뭐 몇 번 미분해봐야 2의 c니까 2의 c에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죠. 테일러 정리를 쓰고 나니까 얘를 x에 무관하게 뭐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우선은 C도 사실은 X에 의존하고 있는 애죠, 그렇죠? 왜냐면 C는 X가 뭐 어디 정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애니까. 근데 뭘 알고 있냐면 여기 부등식 쓴 것처럼 절대값 C가 X보다 작고 얘는 R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보면 얘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그대로 놔두고 2의 C가 이제 2의 R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X도 사실은 뭐 이렇게 나갈 텐데 R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2의 R 제곱에 R의 n 플러스 1 제곱이에요. 근데 요거는 고정된 R에 상관없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래서 n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x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n을 충분히 키우면은 0으로 가니까 고 엡실론을 잘 잡아주면은 되겠죠. 여기서 이거 혹시 잘 n 팩토리얼 분의 r의 n 제곱 이거 0으로 정말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극한 문제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얘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n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이제 그냥 n에 대한 어떤 수열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x에 유니폼하게 대문자 n을 고를 수가 있어서 얘는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다음 B번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r을 하나 고정시켜 놓고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잘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는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임의의 r에 대해서 마이너스 r에서 r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 잘 되는데 근데 얘는 안 된대요. r을 충분히 키우면은 얘도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이제 안 되는 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보시면은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뭐 증명은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얘기하면 우리가 방금 여기까지 쓰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쓰는 거는 뭐 x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테일러 정리를 이용하는 거는 뭐 x가 어디에 있든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얘를 이쪽으로 부등식을 써보려고 하는 순간 얘를 눌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는 x를 잘 눌러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x가 r이 뭐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어떤 유한한 구간 안에 있는 애니까. 달라지는 점은 얘는 유한한 구간인 거고 얘는 무한 구간인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x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x가 뭐보다 작은 이런 어떤 숫자 m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뭐 이게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얘를 부등식을 눌러줄 수가 없어요. 얘나 얘를 눌러줄 수가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요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x가 바운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확장이 안 됩니다. 엄청 큰 유한한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되는데 뭐 마이너스 만부터 만까지는 당연히 되는데 이거를 무한한 구간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그래서 요 미묘한 차이를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을 쓰다 보면은 얘를 유니폼하게 잘 눌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 차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폼 컨버전스를 위한 몇 가지 이 판별법 같은 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티어렘 22.2a는 제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예, 0으로 가는 게 아닌데 어떤 fx가 어떤 뭐 전별 수렴하는 상황에서 얘가 유니폼 균등 수렴인지 아닌지를 뭐 알고 싶은데 균등 수렴을 위한 정리를 알고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fnx가 fx로 뭐 전별 수렴하는 상황에서 얘를 어떤 bn으로 눌러줄 수가 있는데 0으로 수렴하는 얘로 눌러줄 수가 있으면은 균등 수렴한대요. 이건 제가 방금 계속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얘를 x에 무관한 애로 눌러줬으니까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n에만 의존하는 이제 함수열도 아니죠. 그냥 수열인 거죠. 순수하게 x에는 의존하지 않는 어떤 수열로 눌러주고 나면은 뭐 당연히 0으로 하는 걸로 눌러주면은 균등 수렴하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뭐 증명을 뭐 더 할 것도 없겠죠. 왜냐면 bn이 0으로 가니까 뭐 어떤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 뭐 bn이 뭐 얘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제 요 n에 대해서 이 n에 대해서 뭐 똑같이 얘가 얘보다 크면 fnx가 얘를 누르고 싶은데 얘가 문제에서 얘보다 작다 그랬고 얘는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이제 우리가 균등 수렴해서 얘를 고를 때 x에 무관한 애를 고른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뭐 엘레멘터리한 얘를 x가 없는 애로 눌러줄 수 있으면은
뭐 잘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그렇지만 X에 의존하지 않는 걸로 항상 누를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얘는 뭐 좀 잘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상황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 필요한데 얘를 잘 보면은 뭐 요 예제도 보면 이 차이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x 더하기 뭐 x 제곱 n에 x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유니폼하게 잘 줄일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x가 1보다 크고 a보다 작으니까 뭐 당연히 0보다 커서 우선 분모에 있는 것들 전부 다 n으로 줄여줄 수가 있고 얘도 그냥 x가 a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애초에 양수죠. 그래서 그냥 a제곱 마이너스 1에 n분의 1로 누를 수가 있으니까 뭐 x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0으로 가는 수열로 눌러줬으니까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게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얘도 균등 수렴 보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잘 눌러줄 수가 있냐. 근데 이거 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평균값 정리를 갑자기 이용을 해보면 얘 0보다 크죠, 그렇죠? 아직 모르는구나. n이랑 x가 다 0보다 크니까 이거는 2의 n분의 c c가 뭐 0과 1 사이의 존재. 아, 0과 x.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얘인데 얘고 n분의 x. 네. 근데 그 n분의 1이 네, 맞네. 그래서 n분의 1에 2에 n분의 c가 되니까 n분의 1로. 네. 그래서 얘도 n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x가 1보다 작으니까 뭐 c도 1보다 작아서 그냥 n분의 2의 n분의 1로 줄이면은 얘도 0으로 가겠죠. 위에 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얘도 그냥 이렇게 0으로 잘 가니까 x에 무관한 어떤 n에 관한 어떤 수열로 0으로 가는 수열로 눌러줄 수 있으면은 유니폼 컨버전스가 잘 된다 라는 얘기를 아까 어떤 그 시오렘에서도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어차피 x에 의존하지 않게끔 n을 잘 골라주면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부등식을 잘 써서 x를 없애버리면 잘 되는구나, 균등 수렴이 잘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좀 되게 좋은 정리긴 하지만 급수에서는 좀 다른 류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도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바이어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뭐 M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UKX가 일단 MK보다 작거나 같은데 MK가 수렴을 하고 있으면은 얘가 유니폼하게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급수에 있어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확인할 때 되게 좋은 정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뭐 증명을 해보면
얘가 유니폼하게 컨버전스 하는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우선은 부분합을 먼저 생각을 하면 n까지 ukx를 다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쟤는 무한히 더한다고 쓴 거 쟤는 그냥 이거의 극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SNX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정의로 이렇게 나타내니까 fx를 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할 건 이제 fx가 x가 여기로 유니폼하게 수렴하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요거를 보일 텐데 뭐 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이기 위해서 쟤는 둘 차이를 보여주면 되겠죠. 얘는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쟤는 무한대까지 더한 거고 얘는 유한계까지만 더한 겁니다. 0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가 그러면은 0부터 무한대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 한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부터 ukx까지 더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처음부터 앞에 n개만 빼면은 뒤에 n 플러스 1부터만 세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mk보다 다 작대요. 그러니까 저 절대값 기호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고 근데 문제에서 제가 얘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x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냐면 문제에서 애초에 그냥 얘가 어떤 걸로 눌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얘가 n을 무한대로 키우면은 0으로 갈 거냐.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다 된 거니까. (0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아까 앞에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에 있는 그 정리는 뭐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급소 입장에서 보니까 그 당연한 정리가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얘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n 플러스 1번째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n을 점점 늘리고 있으니까 얘가 무한대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0이 될 텐데 얘도 써보면 아까처럼 쟤를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n까지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문제에서 mk가 얘가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을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숫자인데 얘는 이제 n에 의존하는 애인데 얘가 사실 뭐 수렴해서 쪼갤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정의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거에 무한히 더한다고 하는 거는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으로 생각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0이 되니까 얘가 0으로 가서 snx가 fx로 유니폼하게 수렴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있었던 정리에 의해서 x에 무관한 애들로 잘 눌러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딱 그런 상황이니까 급수에 대해서도 무한급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몇 급수에도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몇 급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얘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얘가 수렴 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뭐 이 수렴 반경이라고 부르는 게 R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 급수가 여기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뭐 이 수렴하고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수렴 반경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찾아보셨을 테니까 뭐 비율 판정법 이런 거 이용해서 이 수렴 반경 찾는 거는 많이 했죠. 그래서 수렴 반경 찾아서 거기 안에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함수도 뭐 fx가 된다 이런 거 전별 수렴 함수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수렴하니까 이제 균등 수렴하는지 그러니까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수렴하는 거는 되는데 그냥 전별 수렴은 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질문은 그럼 여기서 균등 수렴까지 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뭐 결과만 얘기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가까이까지는 잘 된다. R보다 작은 어떤 숫자 하나 스트릭트하게 작은 L은 R이랑 다른 애인데 마이너스 R에서 R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아무리 가까운 L을 잡아도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에서는 균등 수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풀로 다 확장되진 않는다. 전체로 다 균등 수렴하는 그러니까 전별 수렴이 균등 수렴으로 전부 다 확장이 정의역까지 다 확장이 되지는 않지만 되게 가까이까지는 확장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티어렘 22.C에서 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더 좀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 뭐 요거까지 하고 나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연속, 적분, 미분. 그러니까 이런 함수열이 있을 때 얘가 뭐 전별 수렴 하면은 연속인 게 그대로 연속이 유지가 되겠느냐, 적분 가능하다는 게 잘 적분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만 이러면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fnx가 연속일 때 전별 수렴하는 fx도 연속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의 극한이 이거의 전별 수렴하는 거의 극한이랑 같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 미분 가능한 애들이라면 fn 미분한 것도 여전히 얘로 수렴을 하겠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막 썼는데 뭐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예로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 적분했었죠, 그렇죠? 이거 막 그냥 적분해서 뭐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는 뭐 x 더하기 2분의 x 제곱 더하기 뭐 이런 거도 하고 뭐 미분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얘가 이거고 뭐 얘를 fx라고 쓴다면 지금 방금 했던 거 쓰면은 fx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 게 이거를 적분한 거랑 같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적분의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를 요 적분의 순서랑 이 급수랑 순서를 잘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인데 되게
그냥 전별 수렴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근데 균등 수렴이 되면은 뭐 대체로 다 얘기해 줄 수 있다. 미분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필요한데 어쨌든 균등 수렴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균등 수렴하지 않으면은 얘네가 일반적으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균등 수렴이 중요한 이유는 연속이랑 적분이랑 미분에 대한 게 그대로 극한을 취해도 유지가 되게끔 해주려면은 적어도 전별 수렴보다는 더 센 균등 수렴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22.345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중요하게 해석학 2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